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의 김병준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기 설 잘 보내고 계신가? 선생님이 원래 2월 9일 날에 이 노가다 해설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했었지만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좀 갑자기 이제 좀 가족 사정이 좀 변경되게 되어가지고 스케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날 당일에 이렇게 촬영을 좀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설날 당일이지만 우리 뭐 하루 정도 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흐름에 있어서 예전에 열심히 하시던 거 그 흐름 놓치지 마시고 설날 이후에도 우리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영상은 이제 처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주간 노가다 해설은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추가 독해 자료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해설을 해줄까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주간 노가다 해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번 주부터는 주간 노가다 과제를 해설해드리는 영상을 수능까지 계속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나중에 후회할 만한 약속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또 후회하겠지만 여러분께 한번 좋은 서비스 한번 제공해주면 좋겠죠? 근데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영상을 찍어 올려드려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게끔 잘 보시고 활용하고 공부에 이제 잘 써먹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작 이제 주간 노가다 해설이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상을 보지 않고 과제 대충 해오고 복습 안 하고 이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공부 안 하는 거는 정말 제가 사실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고요. 약간 일시적으로 자기가 좀 해이해져갖고 관리의 힘을 받아서 선생님 리포트 보내드리고 조교쌤들이 피드백 주시고 뭐 이런 해설 영상 올려드리는 거 보고서 이제 조금 이제 자극받아서 한 2주 안 했다가 이제 그 다음 주 다시 페이스 찾고 이런 건 너무 좋지만 그게 쭉 그냥 이어지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현장 강의 듣고 계신 거고 이 현장 수업의 장점이라는 건 바로 그 학습 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얼마만큼만 해주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정해드리고 꾸준하게 그걸 수능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해드리는 게 이 수업의 장점이자 제 임무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 아니면 인강이랑 이게 무슨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좋습니다. 진솔 여기까지고 저는 1일차부터 5일차까지의 문제들을 쫙 해설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어법 문제가 좀 보입니다. 그렇죠? 어법 문제 해설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it feels, 그것은 느껴진다 나왔고요. 자, as though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밑줄 한번 그을 겁니다. as though는 마치 뭐뭐처럼이거든요. 마치 뭐처럼 느껴지는가. time flow,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in the sense that 하면은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서 있대요. 뭐뭐라는 점에서 in the sense that 나오고요. 여기서의 대시 이제 선행사가 앞에 sense가 있는데 뒤에 완전한 절까지 나오고 있는 동격 대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는 점이냐, sense의 내용을 보충 설명해주는 뒷절이 나오는데요. present is 현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점에서 뭘 자기 자신을이겠죠. 현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현재를 업데이트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present가 바로 이 행위의 주체 그리고 그 목적어는 똑같이 현재이기 때문에 똑같을 때는 우리 이 self를 골라주는 게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We have a deep intuition that 우리는 요렇다는 깊은 직관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기도 지금 대 보시면 선행사 있고요. 뒷절 완전한 절 나오는 동격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는 걸까? 한번 또 이어가 봅니다. Future is open. 미래가 열려 있다라는 직관인데요. 언제까지 열려 있을까? 끊고 until it becomes present. 그게 현재가 될 때까지 열려 있다. 그쵸? 아직 미래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잖아. 다만 언제까지 바꿀 수 있냐면 그 현재가 되기 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1분 뒤, 1분 뒤에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노력을 하면 1분 뒤 상황 바뀔 수가 있죠. 그쵸? 1분 뒤에 어떤 맛집이 문을 닫는다고 해. 그럼 내가 30초 안에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가면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만 내가 현재 노력에 따라 그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 시간에 돼서 그 맛집 문 닫았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현재가 돼버릴 때까지만 그래서 미래는 열려 있는 거야. 됐고 and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라고 물어본 거고 선행사가 있냐 없냐 먼저 따져 보셔야 될 텐데 뒤 해석을 보시면요. 결국엔 또 해석이에요. 그쵸? 매주 강조했고 앞으로 쌤이 죄송하지만 앞으로 계속 강조를 좀 할게요. 왜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줘야 우리 습관이 될 것 같아요.
해석이 없이는 어법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과거가 is fixed 어떻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이라고 나왔어. 과거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그럼 얘는 지금 일단 뒷절이 완전한 절이 나왔고. 그럼 도대체 뭐길래 왜 완전한 절이 나오고 있을까? 일단 what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뭘까 얘는 선행사가 있는 동격절이었던 거예요. 동격절 대시고 that부터 fixed까지가 하나의 또 동격절 여기 앞에서 동격절 닫힌 거. 그러니까 요 intuition이 선행사고 뒤에 동격절 두 개가 쫙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다음 거 진짜 중요해요. 별표 쳐주시고 여러분들. as 구문이 나왔는데요. as. 근데 이런 게 나오면은 뭐뭐 뒤에 거만큼 앞에 거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걸 봐야 돼. This way of thinking is라고 돼 있죠. thinking is 사고 방식이 그랬던 것만큼인 건데, 자 일단 as 앞에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하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 as가 원래 없었다라 그러면 얘는 어떤 문장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this way of thinking is 다음에 요게 원래 들어갔었을 때 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is의 무슨 자리? 뒷절에 보호 자리 보이죠? 이 보호 자리에 원래 들어갔어야 됐다는 거지. 그럼 is 다음에 올 말이 뭔데? 라고 물어본 거고, 내추럴이야 내추럴리야 라고 물어봤으면은 이제 보호 자리는 형용사가 와야 되죠. 뭔 혁명이다. 뭔 혁명이다. 그럼 형용사가 와야 돼. 그래서 내추럴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사고방식이 자연스러운 것만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갑니다. 먼저 어법을 한번 쫙 풀 때 갑니다. 어법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쫙 한번 풀고, 독해에서 여러분들 뭐 다 해줄 수는 없고 이거를 다 해줄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질문 들어왔었거나 많이 헷갈려 하셨던 문제 이런 거 있으면 좀 해설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2일차의 어법입니다. 2일차 어법. 자, 따라와 주세요. 2일차 어법에서는 이즈냐 더즈냐가 나왔고, 얘는 뭐야? 대동사 포인트지. 대동사는 결국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해석이 결정해 주는 거고. 자, present moment, 현재 그 순간이 does not exist in them. 그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neither, 자, 형광펜 쳐주시고, 얘도 아니라는 거야. 뭐도 아닌데 flow of time, 시간의 흐름도 또한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말했을 때 시간의 흐름도 또한 미안, neither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가 시간의 흐름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 그렇지 않은 게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지. 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뭔데? 라고 생각해 보시면 앞문장에 무조건 힌트가 있겠죠. 뭐였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현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은 자, exist라는 일반 동사를 받아주고 있고, 이럴 경우 우리는 do, does, did 중에 수, 시제 맞춰서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does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비동사였다. 비동사를 받아주는 거였으면 정답이 is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appealing일까 appealed일까고, 일단 이 자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준동사 역할인지 아니면 정동사 역할인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interesting aspect 여기가 주어고 is가 동사인데, 인간 심리학에 있어서 흥미로운 측면은 이것이다. 어떻다?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대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things,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더 좋아해? more, 더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find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가 tend to like랑 병렬이 돼야겠죠. 얘가 1번이고 find가 2번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find 하는데 어떻게 more appealing, appealed하게 find 한다라는 게 이어지면서,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 자 find는 O 형식에서요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고 여기다로 해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견하다가 아닙니다. 여기다로 가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것들을 더 어필한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이어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댐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요, 앞에 말했던 이 things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것들, 어떤 사물이겠죠. 이것들. 그럼 네가 어떤 걸 좋아하고 너는 그걸 더 어필된다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문장인 거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SVOOC 구조인 거고, 여기가 지금 find가 V라고 쳤을 때 된 그 사물들이 목적어고 어필이 된다라는 건 목적격 보어 자리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 준동사가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는 결국 능동수동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능동일까 수동일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요때 여러분들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에 나오는 분사의 능동수동 관계를 따져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hings죠, things. 이 것들이 어필을 하고 있냐, 지가 어필을 당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건데 네가 이 상황을 매력적이라고 한 거는 이 상황이 너한테 매력 어필을 한 거지. 상황 입장에선 능동이야. 즉 목적어 입장에선 능동이기 때문에 정답 어필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됐나요? 3번 넘어가시고 3번도 decide냐 decide냐 이것도 되게 병렬 문제인데 질문 많이 들었던 문제예요. 병렬 또한 해석입니다, 여러분요. 왜냐면요, 생각해봐. 만약에 decide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랑 병렬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here이랑 병렬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시나리오 1번이야. 또 읽다 보면은 decide도 괜찮아 보일 수도 있거든. 그거는 만약에 얘가 정답이라면 catches랑 병렬일 거야. 근데 문법적으로 문법적이라는 말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구조적으로만 봤을 때는 decide가 될 수도 있고 decides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문맥이랑 해석이 결정해 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출제를 한 거야, 일부러 평가원이. 자, 그럼 가볼게. 우리는 들을지도 몰라. 라디오에서 노래를 처음 들어. 근데 어떻게 처음 들을지도 모르냐면은 that catches our interest. 우리의 흥미를 잡아 끄는 거야. 잘 봐, 그럼. 흥미를 잡아 끄는 처음 들을지도 몰라겠어. 아니면 흥미를 잡아 끄는 노래를 처음 들을지도 모른다는 거겠니? 라고 생각해 보시면 후자잖아. 이 대절이 지금 catches our interest의 대절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고 있는 건 song이라고. 라고 했을 때 엔드를 기준으로 히얼이랑 병렬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우리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we like it 한다고 decide 해주는 결정해주는 결정해주는 노래라고 해석이 되면은 catches랑 병렬인 거라서 decide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decide가 정답이다라면은 우리는 그때 그 재미를 흥미를 잡아 끄는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이걸 좋아야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어.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되는 거지. 이럴 경우 해석이 자연스럽다면 decide가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결정을 하는 주체가 우리겠어요, 아니면 노래겠어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걸 좋아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decide 이 해석이 맞게 되는 거예요. 밑에 해석은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뭐 밑에 거가 맞다고 여러분들 우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야 노래가 결정해 줄 수도 있잖아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결정하는 건지 노래가 결정하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주어졌을 때 더 자연스러운 거로 가라 하면은 전자로 가는 게 맞죠.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결정하는 걸로 가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게 시험을 푸는 방법인 거고 정답은 디사이드로 가시면 됩니다. 3일차 어법 들어가겠습니다. 3일차에서는요. 와실까 되실까요 물어봤을 때 일단 요거는 선행사가 일단 없고 뒷절이 The piano and drums are doing 목적어가 여기 없죠? 불완전했다. 정답은 what으로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밑에도 what 때 문제인데 선행사 있냐 없냐 따져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위에 거 볼 때 우리가 아마 알아차리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선행사 없다고 제가 빠르게 판단했잖아요. 맞아요. 동사가 나오면 보통 여기 선행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명사가 있으면 선행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동사가 나오면 선행사가 될 수 없는 가능성이 큽니다. 선행사가 없을 가능성이. 근데 100%는 아니죠. 이런 문장 한번 해석해 보자고. Special harmony는 특별한 조화가 발생합니다. We missed before. 우리가 예전에 놓쳤다. 자 그럼 이걸 보셨을 때 선행사가 앞에 동사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we missed before에서 missed의 목적어도 없으니까 여기도 불완전하겠죠. 그럼 우리가 놓쳤던 것을이 돼요. what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xx면 정답 what인 건데 가상으로 따지자면 그럼 우리가 놓쳤던 것을 특별한 조화가 나타났다? 나타난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자동사란 말이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죠? 나타나는 거는 그냥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놓쳤던 것을 나타나 이게 아니라. 그럼 이상해지면서 살짝 여러분들 의심해 봐야 되는 거 뭐냐면은 지금 얘가 선행사가 하모니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봤을 때 해석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면은 해석이 됩니다. We missed before. 우리가 예전에 놓쳤던 조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행사가 있고 불완전한 절이 되면서 관계대명사 대시 정답이 되는 거죠.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첫 번째. emerge 나타나다라서 목적어가 없었다. 목적어 없었다. 두 번째. 선행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무조건 바로 앞에 명사가 되리란 법은 없다. 이걸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longer it takes가 정답이 되고요.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제가 정리해드렸을 거예요. 해설지에 여기에 그냥 이 for이랑 to를 만나면은 100%야. 미안한데 100%야 그냥. it과 for가 to가 있다. 하면은 가짜 조일 수도 있어요. 가짜 조일 확률 90%고 또는 그냥 비인칭 조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중학교 문법 시간 아니잖아. 용어를 가리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for A 여기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 행위를 하는 데는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takes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수록 뭐가 예술 작품이 드러내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it은 이 문제에선 비인칭이셨어요. 비인칭 it. 왜냐면은 이게 걸린다 takes가 나왔을 때 takes의 원래 목적어가 뭐였겠어요? 시간인 거죠. 시간이 걸릴수록인 거잖아.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시간이 잘려 있는 거죠. 원래는 it takes가 나온 다음에 어떤 시간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이라는 더 비교급 구원을 만들면서 여기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해석을 해보셨으면 시간이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셨을 거고 이런 식으로 시간, 거리, 뭐 요일, 날씨 등 이런 걸 표현할 때 우리는 주어를 쓸 때 it을 그냥 써버리죠. 근데 그 it이 뭔가를 지칭하는 it이 아니고 그냥 it인 겁니다. It's Sunday에서 it은 그것이 일요일이다가 아니고 그냥 일요일이다죠. 네, 마찬가지인 겁니다. It takes 2 hours 하면 2시간이 걸린다지. 그것은 2시간이 걸린다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런 it을 우리는 비인칭 주어라고 부릅니다. 깊게 들어가실 분은 이렇게 깊게 들어가시고 그냥 문제풀이 위주다 그러신 분은 그냥 it for two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4일차 갑니다. 어법 해설이 조금 오래 걸리네. 자, 여기 컴마 다음에 위치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이 문제를 풀 때는 선행사가 일단 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위치가 맞다 그러면 선행사가 있고 뒤가 불완전한 거거든. 무조건 관계대명사는. 그치? 근데 스페셜 스테이트가 선행사였어. 오케이, 좋아. 근데 봤더니 불완전하니까 얘를 어떻게 봐야 돼?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 선행사를 넣어보는 거야. 너가 선행사를 넣어서 뒷절에 쏙 들어갔어. 그러면 걔는 들어갈 공간이 있는 거니까 불완전한 거고. 선행사를 넣을 곳이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럼 걔는 이미 꽉 찬 거니까 완전한 거거든. 특별한 상태, 스페셜 스테이트를 넣었더니 기억력이 or dramatically하게 더 커지는데 평소보다까지 끝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이었는데 스페셜 스테이트가 들어갈 공간이 일단 없어 보이는데 혹시 들어갈 때 어떻게 넣었어요? 선행사랑 넣었다. 그 특별 상태에서 그 특수한 상태에서는 기억력이 더 커진다 평소보다라고 하면 말이 되죠. 그럼 선행사 in과 state가 같이 들어갔을 때 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답은 그건 뭐야? 관계대명사 위치 자리가 아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in 위치 또는 관계 부사인 where를 골라주셨으면 되는 거예요. in 위치나 where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푼다고요? 선행사를 넣어보셔서 푸신다 이거죠. 그 다음은 자 2번에서 넘어가시면요 writing이 정답이고요. 이것도 딱히 그냥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앞에 spend 있다. 그럼 spend 시간도는 ing 구문인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ing로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해설지 한번 더 보시면은 해석까지 잘 이해되실 거고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이것 또한 대동사이죠. 아까 이미 풀어서 알고 있죠?
비동사가 받아지고 있다 하면 are 골라주실 거고 일반 동사가 받아지고 있다면 do를 골라주실 건데 역시 누가 결정해 줄 겁니까? 해석 맥락이 결정해 줄 겁니다. 자, 사람들 어떤 사람들? hypnosis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만들어냅니다. 더한 기억들을 언제보다 그들이 평소 상태의 그런 것보다 그런 게 뭔데요? 평소 상태에 만들어내는 것보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반 동사 받아주고 있군요. 정답은 do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법 문제에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차에 어법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얘들아 복습 잘해줘야 돼. 이걸로 어법 테스트 준비 잘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서는 일단 lead라고 돼 있는데 일단 얘는 수일치 문제인 거예요. 왜? lead가 맞을지 leads s 붙이는 게 맞을지 결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누군데 선행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then lead them to recall more things.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최면의 힘이겠니? 아니면은 최면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겠니? 라고 보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리드라고 써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더 많은 걸 기억하게 이끌어주는 최면의 힘이 미안.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중점이 될 건지 잘 생각해봐. 믿음이 중점이 될 건지 아니면은 그 power of hypnosis 이 힘이 중점이 될 건지 최면 자체의 힘이 중점이 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고 문맥상 이 최면 자체가 진짜 도움이 된 게 아니고 그 최면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도움이 된 거였어. 그래서 리드가 정답이 맞았거든. 그래서 리드를 두셨을 때 냅두시는 게 맞고요.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증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더 많은 걸 기억하게 해준 것으로 이끈 최면이 될 수도 있지. 왜 안 되느냐? 무조건 말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요, 29번 어법 문제는, 29번 어법 문제 쌤이 다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밑줄 친 거를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리드에 밑줄이 쳐져 있었을 때, 리드라고 고쳐야 된다라는 관점을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드가 안 될 겁니다. 리지어야 합니다라고 고칠 근거는 사실 좀 빈약한 거죠. 만약에 리즈라고 돼 있었을 때 리즈 절대 안 되지 이렇게 지우는 거랑 리드가 안 된다고 고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인 거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한다고? 리즈일 것 같다는 생각하는 거 그거 이해하는데 리드라고 써 있을 때 고칠 근거가 좀 빈약하다는 거야. 그럼 냅둬야 되고 두 번째 5개 중에 하나가 틀린 거니까 이게 좀 긴가민가 해도 그 중에 다른 이 지문 속에서 다른 선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면은 걔가 정확하게 아닌 게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에 요 리드 가지고 맞냐 틀렸느냐에 대한 시비가 아마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출을 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문제니까 리드라고 되어 있었을 때 딱히 고칠 근거는 없네. 오케이 찝찝하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리드 냅두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자 선행사가 있냐 없냐 없었고요. 뒷절이 완전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근거 뒤에 or 보이죠? or not도 보이고 no way to know 알 방법이 없다. 어떤 불확실한 맥락도 보이잖아. 왓대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뭔가 추측하다, 궁금해하다, 모른다, 물어본다. 이런 불확실한 맥락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웨더로 가주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답은 웨더였어요. 3번 갑니다. 얘는 그냥 가정법 과거라서 듀였으니까 해설지만 한번 봐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공식. 좋습니다. 일단 어법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가셔갖고 저는 독해에서 질문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오답률이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일차 독해 문제에서 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첫 문장 보시면 Emergence of Lifelong Learning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평생학습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평생학습의 등장이 주어고 뭐냐면은 한 가지 주요한 발전이래요. 유럽에서. 근데 그게 which is thought 여겨지는 거라고 하죠.
have an impact, 영향력을 가지고 있대요. 교육 정책에 그리고 teaching learning, 학습 트렌드에 유럽 전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첫 문장을 딱 정리했을 때 드는 생각, 평생학습이 소재로 잡히고요. 평생학습은 뭐다? 유럽에서 플러스다라는 거죠. 여기에 원 메이저 디벨롭먼트 치시겠습니다. 상관없이 치고 평생학습은 지금 좋은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후부터 계속 평생학습에 대한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평생학습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소재가 평생학습으로 정해진 거고 그 소재 평생학습에 대해서 필자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정해지면 주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앞에서 그게 중요한 세계 그리고 유럽의 트렌드에 있어서 교육에서 중요한 발전이라고 말하면서 플러스 관점처럼 냈거든. 뒷부분으로 가면서 뭔가 이제 뒤집힐 수도 있고 예시를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플러스라는 관점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정답은 평생학습 그것은 세계 전역에서 지금 중요한 거다. 중요한 발전의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평생학습은 as 뭐로서 수단, means 수단이라는 거죠. 어떤 미트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니즈,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수단이다 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플러스 관점이 유지되고 있는 5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일차 도큐멘트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도큐멘트 딱 5개 해설해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주제 같은 건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을 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적었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은 어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어휘 문제면은 5번입니다. 2일차의 5번 문제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 가셨다면은 자, 집중해 주세요. 일단 이런 말이 나오네요. 커먼 풀은요. 공유 자원이에요. 풀은 수영장 어떤 게 막 풀이 좋다 이런 말 있죠. 인력 풀이 좋다. 인력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이 잘 짜여져 있다라는 말인 거야. 여기서 이렇게 자원으로 해석하면 돼. common pool resources. 이런 용어는 공유 자원이라는 용어는 refers to 지칭합니다. 어떤 자원인데 that are available to all 하면은 모두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이. 그러나 owned 소유되고 있어요. no one 아무에게도 소유되고 있지 않다. no one인 거니까. 그럼 첫 문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 뭐죠? 공유 자원이 무엇인가? 공유 자원에 대한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유 자원 개념 뭔데? 모두가 쓸 수 있지만 아무도 소유할 수는 없는 거. 그게 공유 자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유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유 자원과 관광을 연결시켜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많은 관광 상품들과 경험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Rely on common resources. 공유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제 뒤로 가시면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4번이거든요. 왜 4번일까? 자, extent and accessibility of these resources. 이런 자원, 즉 공유 자원의 어떤 정도와 접근성의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accessibility, 접근성인데요. 요게 이끈데 이렇게 주장하도록 공유 자원이 어떻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보호하기가. 그리고 쉽다는 거야, 고갈시키기가. 모두가 와서 쓸 수 있으니까 보호하기 어렵고 고갈시키기 쉽다? 괜찮죠? 왜? 접근성 때문인 거야 라고 했을 때 접근성 때문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럼 2번도 정답될 수 없겠습니다. 2번 아웃. 그 다음은 또 이어서 가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래지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른대. 그래서 그래서 그는 묘사하고 있대.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를 드라이브 존, 좋은 거죠. 번성하는 거야. 그 캐틀 뭐 소죠 이런 거 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잘 먹고 살고 있는 번성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예시를 드는 거야. 근데 그게 수요가 자라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된 경향이 있어? 그들의 이득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생각해봐. 이 소가 잘 커서 그거 갖고 먹고 살고 있었어. 드라이브존 좋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는 공유 자원이죠. 공유 자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살고 있었다, 드라이브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괜찮으니까 growth 그걸 성장시켜서 잘 먹고 사는 거는 증가시켜서 먹고 사는 거는 나쁠 게 없어. 공유 자원이 늘어났다. 근데 디맨드도 늘어난 거야. 사람들이 소를 더 많이 원하게 되겠어. 그럼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니? 자기 이득을 ignoring the cumulative effects of each person grazing on additional head of cattle on the communal land. 잘 해석해봐. 공유지역 communal land는 여기에서 head of cattle, 소 대가리 하나씩, 그러니까 소 한 마리씩 더 그것을 grazing 한다는 거야. 방목하는 거야.
거기서 기르는 거지. 소를 공유지에서 더 많이 길러. 소를 공유지에서 기른다고 아까 말했지. 소를 공유지에서 더 많이 기르는데 각각의 한 사람들이 cumulative effect, 축적시키는, 누적시키는 효과를 무시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만한 땅이 있어. 여기다가 소를 3마리 키우고 있었을 때, 4마리 키우고 있었을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야, 이거 소를 키우다 보니까 이거 좋네. 내가 이득을 얻게 되네. 뭐 고기도 나오고 우유도 나오고 좋아. 그럼 나도 더 키워야지.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1마리씩 2마리씩 더 키우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풀이 어떻게 되겠어? 다 뜯겼겠죠. 그치? 근데 그 효과, 각각의 사람들이 소를 방목시켜서 생긴 이 누적된 효과를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지. 무시해버렸다는 건 뭐야? 아, 어쩌라고. 그 풀이 좀 뜯기든 말든 나는 일단 내 이득이 중요해 라고 생각했으니까 무시한 거 아니겠어? 미니마이즈는 될 수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아주 극대화시키고 싶었던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미니마이즈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 맥시마이즈가 들어가야 맞지. 됐지?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 넘어가요. 그 다음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무관한 문장이고요. 무관한 문장은 간단해 얘들아. 문제풀이법 요즘 선생님이 그 백투리 같은 데 해설을 안 해줬는데 간단합니다. 얘는 무조건 2가지식이에요. 전체 흐름 문장은 무조건 2가지식이고 요 앞에서 주제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2가지식이니까. 주제를 뽑아낸 상태에서 주제가 뭐가 되겠어? 소재 플러스 소재에 대한 생각이 되겠지. 근데 이제 고3이 되면 소재가 아웃될 일은 거의 없고 읽다 보면 갑자기 이 아이디어가 뒤틀릴 때가 나올 겁니다. 그때 걔를 딱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혼자 다른 얘기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지. 이게 나머지 다 플러스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마이너스 얘기하고 놈이 있다? 얘가 정답이 되겠지. 뭐 이런 식인 거야. 됐어? 얘는 정답이 4번이어서 이 글의 주제는 사회적 확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신념 네가 갖고 있어. 근데 그 신념은 오직 confirmed, 확인돼. 뭐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는 사회적 그룹의 경험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는 거야. 근데 네가 약간 좀 반일 감정을 갖고 있다 쳐볼게. 한국인들 많이 좀 그런 게 있죠. 한일전하면 좀 화를 내고.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야? 그건 어디서 확인되는 거야? 우리 민족이 사회적 구성 그 커뮤니티로서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경험이 있지. 그게 뭐야? 일제강점기라는 경험 있잖아. 그것에 의해서 그런 신념들, 가치관들이 확인이 된다. 그가 바로 사회적 확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린 건데 4번 문장을 봐봐.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들은 만들어내. 많은 영역인데 행동의 영역을 어떻게? explained, unexplained 거니까 설명되지 않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념과 가치를 내가 받아들였어. 근데 행동을 설명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Leaving people with a suspicious feeling. 의심이 되는 의구심, 감정을 남긴다는 거야. 어떤? 그들이 still do not have the entire culture in hand. 자신이 문화 전체를 아직 손에 in hand, 손에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사람들한테 남긴다라고 나온 거예요. 4번 문장을 요약을 하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신념과 가치를 받아들였어. 신념과 가치관. 이거 받아들였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행동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대? 야, 이거 내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념과 가치가 있어? 그 확인이 뭘로 돼? 그 문화 그리고 공유되고 있는 사회 전체에서 그게 확인이 된다고 했잖아. 네 반의 감정 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 문화 전체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얘는 지금 이 가치관과 신념을 문화랑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게 4번 문장인 거죠. 그렇죠? 문화를 손에 넣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만들었잖아.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혼자서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거 내가 말한다고 해서 선생님 근데 가치관이랑 신념이요. 행동을 설명되지 않게 만들고 문화 전체를 손에 자기가 넣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없지, 얘들아 지금. 어? 그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면서 푸는 건 불가능해. 그렇게 내는 문제가 아니야. 간단해. 이 글은 뭘 너한테 요구해서 처음에 사회적 확인이라는 개념을 주면서 어떤 가치관과 신념은 어떻게 된다? 네 공유되고 있는 사회적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하면서 둘이 연결 지었지. 그럼 네가 지금 이 문장을 4번 문장을 읽었을 때 가치관과 신념 봤지. 근데 뒤에 엔타이어 컬처 봤지. 그럼 네가 따져야 될 건 이게 구체적으로 뭔 말인지가 아니고 얘랑 얘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야 하는데 얘는 리빙 하면서
뭘 남겨줬대? 의구심을 남겼다고 하면서 연결이 안 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혼자 딴소리가 4번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심플링하게 이해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들. 글에 너무 깊게 빠져주셨고 문제를 풀더라도 정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빈칸 문제 하나 해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보자. 빈칸 문제. 4번에서는 여러분들 그 전체의 주제 생각해봐. 이거 뭐 내가 글을 읽어주진 않을 거야. 그 전체의 주제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거주지 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A랑 B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가 여기를 나눠버린 거야, 거주지를. 그렇게 나눴더니 어떤 효과가 생겼는가라고 나왔을 때 이 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둘이 A에서 B로 가는, B에서 A로 가는 정보가 서로 흐르지 않게 된다, 소통이 단절된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밑에서 찾으면 나오죠. Segregation process. 이걸 우리 뭐라고 생각할 수 있대? Dynamical formation of echo chambers. 반향실의 어떤 역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서로 뭐해? 한 그룹 안에 있는 개개인들에게 상호작용하는 건데 오직 자신의 동료끼리만, 즉 동료끼리만 상호작용을 하게 돼가지고 밖에 외부랑은 내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차단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polarized 하면은 그 뭐야? 양극화된이란 말이에요. 극화된. 양극화된 입장이 증가하게 된다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양극화가 발생하는구나. 정보의 흐름이 차단된다는 말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정답 1번이거든. 경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Information flows. 정보 흐름의 구조에 있어서 경계가 생긴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은 5번 한번 보시면요. Less is more이 정답이거든요. 2번. Less is more인데 이거는 문제 퀄리티 자체가 선지 구성이 좀 요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많이 해설하진 않을게요. 네. 그냥 글의 주제 정도만 읽고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에 그래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해설지 보면 여러분 이해 가시지 않을까? 그냥 선지가 좀 구리다고. 네. 이해가 안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6번도 한번 해설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속박감의 문제인데 왜? because인 거니까 이제 이유겠죠. 왜? 무슨 이유인 건데 이 사람이 get trapped into making the wrong decision.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되는 이유 이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어. 근데 뭐 때문이었냐면은 자기가 예전에 이미 투자했던 비용이 아까워서 그래서 더 이상 그 자기가 잘못된 선택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전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4일차의 독해 문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부터 이제 순삽이 등장을 하죠. 빈칸을 제가 얼추 해설해드렸으니까 순삽은 좀 어려웠던 거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할 건데 자 소거되는 거 한번 보고 할까요? 4번을 보시면은 4번을 보시면 B가 소거 대상이었는데요. 인스테드 보이시죠? 그 대신에 행동의 알고리즘인데 각 개미의 행동의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대요. 몇 가지 간단한 룰로 그돼 있어요. 근데 행동의 알고리즘은 각 개미의 그 행동의 알고리즘들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말은 행동 알고리즘이 나온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주어진 글에서는 행동 알고리즘이 언급된 게 없거든요. 그럼 어디서 나왔는데? 라고 했을 때 엔트, 개미는 행동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A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B는 무조건 A 다음인 거야. 그렇게 B를 소거시켰었던 그런 풀이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점점 하나씩 풀어 나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게 순서랑 삽입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건너뛰어 보도록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질문 주세요. 선생님이 그래 해설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요 장문 독해 하나 해설하고 이 해설 영상은 좀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해설할게요. 선생님도 오늘 주간 노가다 해설은 처음이다 보니까 살짝 좀 그냥 되는 대로 좀 해설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해설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려운 거 있으면 꼭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은 일단 제목과 어휘가 같이 나오는 장문 독해, 즉 41번, 42번 유형인데요. 일단 그냥 대입학처럼 읽으시는 거죠. 읽다 보면은 흐름 캐치가 될 거니까 하나의 흐름이 어긋났다 싶은 거에서 정답 6번으로 이제 그러니까 42번이겠죠. 42번은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건데 자, 가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읽혀지는 대입화가 될지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자, 1800년대 중반까지 not clear했대요. What extent the laws of physics and chemistry 어, 물리 그리고 화학 법칙이 어떤 정도까지 갈지 그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것은 which were formulated from the observed behavior of inanimate matter 끊고 요 what extent에서 시작한 게 어느 정도로 뭐뭐 하는지라는 간접 의문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요 주어가 즉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이 could be applied 적용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식인 거잖아. 물리학과 화학에 대해서 그게 공식화됐다는 거야. 뭐죠? 관찰되어 있는 inanimate matter의 behavior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inanimate는 무생물로 보시면 되겠고 무생물의 작용에 대한 관찰에 대한 행동 그것으로부터 공식화시킨 법칙이 있는데 그게 살아있는 물체한테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첫 문장 정리하면 그건 뭡니까? 무생물에서 얻은 법칙을 생물한테 어떻게 적용할 건데 어느 정도까지 맞는 건데 확실하지 않았다. Certainly evident. 근데 이건 분명했다. On the large scale, 대규모로 laws were applicable. 그 법칙이 적용 가능한다라는 점은 분명했다라고 나오고 분명했다라면은 뒷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이겠죠? 봐봐요. Animals are clearly subject to same laws. 동물들은 같은 법칙의 서브젝트 영향을 받는데요. 영향을 받는 입니다. 영향을 받는.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 무생물이 받는 거랑 그처럼. 그러면은 영향 받은 거니까 적용 가능한 거 맞지. 그러면 evident는 잘 쓰인 거지. 정답 될 수 없지. 분명한 게 맞지. 그다음 또 가봐. Question of applicability arose. 그래서 이 적용 가능성의 문제는 발생하는데 더 기본적인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매우 복잡한데요. 바이러스조차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인데 구성되어 있어요. 수백만 개의 상호작용하는 원자들로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원자가 많다. 자, 세포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contains 포함하고 있습니다. On the average, 자, 읽기도 애매한 10의 4제곱, 10세 14제곱, 그러니까 100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00조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는 보여주는데요. properties, 생명체의 특징이죠. Not found in an inanimate object. 무생물체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징들을 보여준다. 생명체와 무생물은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가는데요. 자, 이런 현상들은요. 뭐냐면은 뭔가가 또 번식하고 썩는 현상입니다. 생명체는 생겨나면은 탄생했으면 썩잖아, 부패하잖아. 이런 게 다르다는 거야. Predictable properties of inanimate matter. 무생물의 예측 가능한 특성과는 다릅니다라고 말했어요. 예측 가능한 특성이라고 했을 때 무생물의 특징이 뭔데 하면은 자라고 번식하고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봤을 때 무생물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보면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B도 우리가 태클을 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B도 이상 없는 거고요. 그 다음 C로 확인하면서 넘어갈게요. even 심지어는 physical origin of organic molecules 이 유기체 즉 생명체겠죠. 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분자에 있어서의 physical한 origin 하면은 물리적 기원이 was 어땠다? in question이었다. question이었다는 것은 의문이었다라는 거고 확실했느냐 의문이었느냐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물리적 기원이 만약에 뒤에 읽어봤더니 전혀 기원에 대해서 의문이 안 드는데 확실한데? 라고 하면은 C가 정답이 될 건데요. 뒤를 보시면 어떻게 나오니까 이 분자들은 더 큰 경향이 있고 더 복잡한 경향이 있었대요. 그냥 inorganic sources, 비생물체, 무생물에서 나온 분자들보다 더 복잡했다라는 거니까 알기 어려웠다, 복잡했다. in question, 의문이었다. 그럼 괜찮은 거죠. 역시 얘도 C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았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또 그럼 다음 거 갑니다. It was thought that 이렇게 생각했대요. 더 큰 분자들이요.
생명체한테 발견되는 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은 디스컨셉트 어떤 개념? 생명체의 분자는 생명체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라는 그 증명 개념이 이 사람이 synthesized on organic 뭘 합성시켰을 때 뭐를? 생명체랑 요소를 뭐로부터 나온 거야? 근데 얘가 inorganic chemicals 무생물의 화학 물질로부터 나온 놈을 생명체와 생명체의 요소와 합성을 시켰을 때 이 개념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증명이 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흐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개념은 아까 뭐였어? 생명체와 무생명을 놓고 봤을 때 어떻다는 거죠? 생명체는 무조건 생명에서만 나온다. 즉 무생명체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 디스컨셉트였습니다. 근데 뒷내용을 읽었더니요. From inorganic chemicals 보이세요? 무생물로 갈게 미안. 무생명이 이상하다. 무생물, 생물.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나왔대잖아 지금. organic substance가 요소인데 그게 inorganic chemicals에서 나왔대잖아. 그걸 합성시켰대잖아. 그러면 뒷말과 앞의 개념이 다르잖아. 충돌하지. 그럼 이거를 증명한 게 아니고 틀렸다는 걸 증명하게 된 거죠. 반증한 거죠. 반증. 반대를 증명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proved가 아니고 D는 disproved로 가시는 거고 여기까지 글을 읽고 나니까 정답은 뭐가 돼야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첫 문장 주제 기억나십니까? 첫 문장 시작. 무생물로부터 생명체에 있어서 그 물리 법칙과 화학 법칙이 살아있는 생물에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무생물에서 나온 게. 무생물로부터 얻은 법칙을 생물에게 얼마까지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이 글의 주제였거든요. 그럼 끝까지 그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거 흐름 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 6번의 정답은 4번이고 5번의 정답은 그러면은 4번이 되는 거죠. Law of Physics. 물리 법칙은 또한 어떻게 된다? 살아있는 것에도 적용이 된다.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생물에도 적용이 된다. 됐죠? 다른 선지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는 왜 안 될까?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선지가 있으면요. 혼자 해설지를 보고 이해하셔서 성공했다 그러면 되지만 만약에 이거 안 되시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시면서 넘어가는 습관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 주간 노가다 해설 여기까지 했고요. 첫 해설이라서 쌤도 좀 계산이 덜 됐어요. 그래서 좀 길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떤 문항을 해설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몇 분 정도 컷을 해설할지 좀 더 명확하게 짜서 해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신 게 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질문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50분 정도 컷으로 영상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뭐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됐던 문항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